자, 오늘 절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절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고, 특히 그 모 연예인께서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그것을 이 토크쇼에서 하고 나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절 운동, 절하는 법을 법왕정사라는 모든 것이 다 족보가 있는 거잖아. 절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법왕정사라는 청견 스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절 운동, 절 수행 관련 보급하신 대가시죠. 그리고 그 아래 계신 수자님들, 코치님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께 교육을 받았고요.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절운동 관련해서는 검색해보면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SBS, KBS, MBC 다큐나 아침 방송부터 해서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본래 절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제가 해보니까 이건 수행이 맞아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섞지 않고 말할 때는 운동하면 좋고, 하지만 매일 아침 내가 말하는 수행의 의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 조깅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은 운동인데 꾸준하게 하는 것은 닦을 숫자, 즉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직장을 옮겨서 일을 하지만 여기서 한참 일할 때 부산대학의 캠퍼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달 넘게 이렇게 했었는데 죽겠거든요. 올라가면 막 숨이 턱에 차는데 그래도 전운동, 절수행 덕분에 좀 그게 띄어졌어요. 운동은 그냥 하기 편해서 할 수 있겠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오래 가는 것.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기쓰기도 꾸준하게 하면 수행인 거죠. 닦을 숫자.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는 필요로 하다. 즉 우리가 1차별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했다 안 했다 하면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하다 보면 멈출 때도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 어제가 그런 날인데 그 다음날 이제 100배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에 정성을 채우려고 하는 제 나름의 방법이지만 아무튼 꾸준한 게 좋고, 몇 가지 얘기 하나만 하고 다시 절 얘기를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청춘의 나이대 그 친구들을 코칭을 자주 하다 보니 그 말을 어떻게 다시 한번, 그게 응원이잖아요. 니씨 아파라 이게 아니잖아. 그 말을 어떻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로 다시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멈추니까 아픈 거다. 그래서 그때 막 같이 외치기도 했었는데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절대로 멈추지 마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은 정성, 멈춰야 할 것은 생각,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은 정성. 그런데 그 정성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11 실천은 하나의 오래 하는 정성이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지금 하다 보면 이제 일차가 끊어지기도 하겠지만, 또 그 다음날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근육이 붙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네, 느껴질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절수행도 하다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몸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한 방엔 잘 안 돼요. 한 100일 단위로 조금씩 온 것 같아요. 특히 300일 넘고 했을 때
뭔가 호흡이 쑥 좀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게 감이 좀 오더라고. 그전에는 조금 체조했던 것 같고, 어쨌든, 스스로 알면 멈추지 않아야 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개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고, 나는 왜 이럴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각종 고민들이 많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일을 또각또각 끊어서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좋아. 아픈 건 아픈 거고, 하지만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은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게 뚫어져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절 하는 방법은 같이 하면서 배우고, 절을 왜 하는지, 절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걸 먼저 3가지로 정의하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조금씩 절 해보는데 절하니까 뭐가 좋아요? 노동이지 뭐.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섰다 앉았다. 생각이 좀 사라집니다. 아, 생각이 오. 막 복잡했던 게좀 가라앉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자려면 우리가 잠이 길어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2가지인데, 많이 먹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몸에서 그것을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조금 가볍게 먹는 게 좋고, 생각도 좀 가벼운 게 좋은데, 자기 전에 그래서 아마 스님께서 생각을 좀 가볍게 비우면 숙면을 취하니까 그런 것 같아. 또 생각 좋죠. 그리고 2번째가 그거였어요. 하면서도 부지런히 게을러지지 않아지. 네, 이제 정성이죠. 계속되고. 자, 2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면 요즘 생각 버리기, 생각 놓기, 마음을 놓아야 된다. 마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절배하러 갔을 때 마치고 나서 절에는 공양이라고 하죠. 식사를 스님 모시고 하는데, 야씨, 마음은 무슨 몸부터 다스리라 그래. 딱 이야기하시는데 몸에 이렇게 딱 전율이 돋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거 아닐까? 막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리 그걸 그대로 두고 새로운 맞아, 새로운 가구를 이렇게 들여놓는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겠죠. 특히 마음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우리 그릇 안에 있는 거잖아. 죽기 전에는, 죽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그릇 자체가 몸이 현대인들의 고질병, 어깨 굳어 있고, 화기가 치밀고, 관절이 쑤시고, 면역력과 관련된 그 질병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관절염 이렇게 해서 그냥 관절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두통 이런 거에는 약 먹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은 진짜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그게 면역과 관련된 건데, 면역세포라는 것은 본래 자신 침입하는 세포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 살아가는 거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 많아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내 몸 자체를 이렇게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특히나 요즘 마음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몸을 풀어지지 않는 마음 이야기는 저도 해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긴 하겠지. 마음을 통해서 몸을 다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집에 불이 났어. 불을 꺼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돈을 가져야 돼. 불부터 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매우
부정적인 상태에서 자꾸 긍정적인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렇게 마음이 만약에 생각,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먼저 몸부터 다스린다. 즉, 이 몸을 통해서 생각을 놓는다. 여기에 있어서 저운동만큼 좋은 건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이 두 개가 같이 될 수 있는 거지. 원리는 이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간단하게 말해서 피가 이렇게 위로 몰려요. 벌겋게 상기되고 손발이 차죠. 그때도 지난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건강의 모든 원리는 손발이 따뜻해야 돼요. 손발이 좀 찬데. 근데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서 좀 차고 따뜻한 경우는 있겠지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요즘 막 바쁘게 들어가니까 일에 집중하는데 즐거운 집중이 아니라 즐겁지 않은 집중을 할 때는 딱 느껴져요. 손발이 차요. 손발이 차요. 그럼 얼른 가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게 족욕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저도 감기 기운 있을 때 물론 저도 약을 먹어요. 하지만 감기는 약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절도 물론 좋지만 집에 약간 따뜻한 물 받아놓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절이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지? 별것 아닌 원리지만 중요해요. 뭔가 피가 안 통하는. 피가 전신으로 풀리는 거지. 피가 이렇게 훅 위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박수들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몸은 마찰이 있고 자극이 있으면 그쪽으로 피가 몰려요. 이제 생물 시간에 뭐 배운 거 같은데, 뭐 적혈구가 어떻고, 백혈구가 어떻고. 그런데, 이렇게 달리기도 좋은 거죠. 이렇게 예전에 양반들은, 노동도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일찍 죽고, 오히려 머슴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건강한 노동을 하고, 특히 따뜻한 방보다는 약간, 바닥은 따뜻하고 약간 냉기 있는 그런 방이 더 좋다고도 해요. 어쨌든, 반신욕도 그렇고 족욕을 하다 보면 반신욕이 이제 요 명치 아래나 조금 명치 아래 정도까지 물을 담그잖아요. 목욕 담가면 목만 빡 빼고 있지 말고 약간 이제 그 높이대로 앉는 의자를 목욕탕에 사기도 하는데 앉아서 요렇게 있으면 땀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피가 도는 느낌. 족욕도 괜찮아요. 저는 감기 기운 있을 때 목욕을 잘 안 해. 목욕을.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하는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건 또 사람마다 좀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저는 체온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체온 변화를 주면,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예방주사 맞으면, 목욕하지 말라고 하죠. 독감 주사 맞으면. 왜? 주사 자국 빵꾸 난 데로 물이 들어갈까봐? 나는 처음에, 주사가 좀 독한 주사니까 구멍이 바늘이 커가지고,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약간은 있겠죠. 이야기해봐요. 저는 이제 목욕하거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맞죠. 약해져. 예전에 신종플루가 돌 때,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 사람은 감기가 걸리는지를 책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침투설이에요.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동양과 서양이 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같은 내용이야.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재밌긴 하지만 지금 절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게 되면 피가 이렇게 도는데 절을 하면 특히 보방정사에서 가르쳐 주신 이 절을 하면 피가 돌아요. 왜? 발가락을 꺾거든. 특히 새끼 발가락까지 꺾는데 그때도 잠시 배웠지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새끼 발가락을 꺾을 일이 없어요. 맞잖아. 발레리랑 아니면 얘를 꺾을 일이 뭐가 우리 이렇게 까치발로 애들은 까치발로 걷지. 근데 어른이 우리가 까치발로 걸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몸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지? 새끼 발가락이거든.
그래서 동상 걸리면 거기부터 썩잖아. 피가 가장 마지막까지 가니까. 근데 거기까지 피를 돌린다는 것은 온몸의 피가 다 도는 거죠. 생각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이 내려가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생각 놓기, 생각 버리기에 있어서 지금 일기 쓰기도 있고 우리가 녹음도 하고 자기 사랑 실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운동, 어떤 운동이든지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운동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아까 잠시 녹음했지만 오늘의 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그걸 조금이나마 완벽한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입당이 가능했다. 자, 또 하나는 호흡이에요. 사람의 호흡은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적일까요? 깊고 고르게. 네. 고른 호흡과 그 깊은 호흡.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복식호흡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복식호흡이라는 게 배로 숨 쉬는. 애들 보면 아기들 때는 이렇게 배로 딱 배가 볼록볼록 이렇게 하는데 점점 숨이 이렇게 짧아진다고 하거든요. 숨이 짧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죽을 때 되면 이렇게 꺽꺽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숨이 턱에 차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건 스트레스하고도 연관되지만 현대인들의 호흡이 대부분 다 가빠요. 그리고 참 웃지 못할 경우인데 여기 3층이잖아요. 예전에 토지에 있었던 이 여직원들도 그렇고 보면 20대인데도 계단 올라오면서 너무 헉헉하는 경우를 보거든. 혹시 회사 몇 층이에요? 일하는 데가 1층. 아야 평생 올라갈 일이 없겠군. 집에 아파트인가 몇 층이에요? 11층인데 엘리베이터 있어요. 아, 네. 얼마 전에 짐을 이따만하게 들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인 거야. 네. 이제 14층이고 예전에 24층에 살았지만 참 다행한 게 예, 가뿐하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히려 한 4, 5, 6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 나이가 더 젊었을 때인데 한번 이렇게 숨이 턱에 찼던 적이 있어요. 가끔씩 왜 계단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이게 받치는 거야. 그리고 주위에 그런 경우도 한 번씩 봐요. 계단까지 안 해. 오르막 오르는데 헉헉대는 거 보거든. 호흡이 가빠지고 얕아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느냐, 호흡이 깊고 고른가. 그래서 이 뭐 수행, 공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 호흡을 무지막지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식 호흡, 뭐 이런 게 호흡 하나 가지고 밖에 센터들 있잖아요. 호흡을 다스리자, 호흡을 잘하자.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이 호흡을 함부로 조정하면 큰일 나거든.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든 몸의 상태든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호흡이 얕은데 이걸 의도적으로 길게 하면 뭐 이런저런 또 방법이나 길들을 찾아 모색하고 책들도 봤겠지만 의도적으로 얘를 길게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는 요만한 상태인데 아직 나의 어떤 이걸 억지로 늘리면 고무줄 터져버리죠. 호흡법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못되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호흡 다스리려다가. 그런데 절은 성경님이 이야기하지만 자동적인 복식호흡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호흡법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시간 너무 길어져서 다음 월차에. 근데 오늘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절 운동은 원래 절이 아니라 호흡법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저도 처음에는 배우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한 1년쯤 이렇게 하니까 좀 알겠더라고. 이게 절을 할 때 급하게 빨리빨리.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100번을 채우려고 108번을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호흡이 깊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자기사랑 실천이라는 게 5분, 5분, 5분씩이지만 그건 24시간 중에 그냥 미미한 숫자잖아요. 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걸어. 근데 이렇게 아픈 데가 있어. 그러니까 각도를 틀자는 거지. 이게 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이 한 20분, 100번 넘게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지만 20분이란 것도 그냥 길을 트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알아가겠지만 호흡법. 요거는 아마 그 의미를 점점 알고 이 의미를 더 깨달을수록 이게 진짜 훌륭한 어떤 운동법이고 수행법이구나. 호흡이구나. 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가장 이상적인 균형 운동이다. 정말 저거는 진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배울 때 수사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운동은 비대칭 운동이다. 그러니까 격투기라든지 모든 자세 운동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보통 격투기 하더라도 이렇게 서잖아. 그리고 대부분 운동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런 운동은 완벽한 균형 운동이에요. 이 얘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해야 맞을 것 같다. 현대인들에 있어서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몸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 중 하나가 안에 뭐 세포가 어떻고 아까 면역세포 얘기했지만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이는 데서 가장 문제가 지금 척추가 문제예요. 요즘 스마트폰 자꾸 하면 자라목 된다고 하잖아. 실제로 그럴까? 이게 이 상태가 계속 되면 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라목, 이상한 목이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저 폰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법왕정사에 가면 다른 절과 달리 이렇게 그 독경을 하는데 책을 읽을 때 보통 다른 절에 가면 이렇게 보였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딱 그 법왕정사 가서 예불 시간에 보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일어나서 잠시 해보겠지만 자, 가장 이상적인 척추는 무슨 자형이다? 척추가 어떻게 생겼지? S자지. 척추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네? 가장 이상적인 척추는 S자형이에요. 뭐 여성의 몸만 S자 이게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척추가 S자형이어야 되는데 그럼 디스크는 뭐다? S자가 아니야. 무슨 글자다? 역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역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회사 가면 병원에 가면 이제 뭐 건강 체크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고 면역력이 약해지셨네요. 홍삼을 먹어야 되나? 면역력이 약해지셨네요. 그 얘기하고 그 다음 많이 하는 게 척추 이야기거든요. 척추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에 있으면 그때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앉아있으면 이제 딱 보면 자세를 바르게 앉아있는 그러니까 자세가 바른 경우가 11명도 안 돼요. 한 100명에 한 5명? 그러니까 자세가 바르지가 못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무슨 마음이 바르겠어. 이거 되게 심각해요.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들 짝다리도 많이 짚잖아. 군대 가면 짝다리 짚으면 막 조인트 까이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이쪽 다리가 진짜 길어져. 짝다리 짚으면. 몸이 비대칭인 거지.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바른 자세가 아닌 거지. 그래서 보통 척추 관련된 질병에 있어서 병원을 가면 반드시 이 운동법을 설명해 주세요. 왜? 사람은 원래 네 발로 다니다가 이제 그 진화를 해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두 발로 걷는데 네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할 때 생긴 질병이 척추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자나 고양이나 호랑이가 척추 관련된 문제는 없잖아. 왜? 누워서 있으니까. 중력은 아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키는 게
고양이 자세예요. 응. 그러니까 고양이 자세가 고양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가 이렇게 나른하게 하품할 때 쭉 뻗잖아요. 이걸 한의원에 가도 말해주고 정형외과 가도 이 운동법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서서 문제가 생겼으니 누우라는 거지. 근데 맨날 이렇게 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칭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고양이 자세예요. 이렇게 쭉 팔을 뻗어서 척추를 펴는 거. 근데 감사한 게 절 운동에는 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교정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딱 서 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몸이 끄떡끄떡 이렇게 균형을 잘 못 잡아요. 한데 절 자체가 이렇게 딱 완벽한 균형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보방용사식은 이렇게 군더더기 포즈가 없고 그냥 바로 딱 균형 자세로 시작하고 끝을 내기 때문에 가장 이 몸의 밸런스를 잡는데 몸의 척추와 좌우 대칭의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워킹 교육을 간혹시키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통 걷는데 잘 신경을 못 쓰죠. 그런데 자 이제 문 엽니다. 자 면접 받겠지만 저기 앉으세요 하면 걸어 들어가잖아. 깡총깡총 뛸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잖아. 진짜 다들 내가 지금까지 딱 한 번만에 야 너 괜찮다. 교육 안 받아도 되겠다. 워킹에 문제가 없다. 걷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케이스는 해양대에 다니는 해사대 친구들. 얘들은 재식을 하니까 딱 오케이 했고 나머지는 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처럼 걷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진짜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거든. 그럼 평소에는 우리가 느릿느릿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걸어서 못 느끼겠지만 내 몸 안에 잠재된 이렇게 좌우 대칭과 상하 대칭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기우뚱해요.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걷거든. 몸에 대칭이 안 맞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먹는 것도 어색해요. 나중에 한번 지하철에서 저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봐봐. 이상하거든. 그게 바로 몸의 균형이 안 잡혔기 때문이고 특히 척추와 관련된 상하, 좌우, 비대칭을 잡아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운동으로서 저를 추천합니다.